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50대 중반 남성입니다. 오늘은 제 딸과 저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고아가 되어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자라 중학교까지만 나오고 고등학교 때부터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공장 막내로 들어가 이유 없이 맞기도 하고 손이 잘릴 뻔하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 20대 초반에 그 당시 공장에서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엔 누구나 그랬듯 저희도 아무것도 없이 단칸방에서 시작하게 된 결혼 생활이었어요. 저는 고아여서 부모님이 없었고 아내는 가난한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친정에 많은 빚이 있다고 듣긴 했지만 정말 둘이 사랑만으로 결혼했었습니다. 그래도 남자로 태어나 내 처자식은 굶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뇌리에 박혀 있어 이 일 저 일 열심히 하며 살았습니다. IMF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져서 다니던 멀쩡한 공장이 부도가 나고 택시기사, 공사장 막노동, 화물차 운전 등등 가난한 어린 시절 때문에 제대로 배우질 못해서 이렇게 몸을 쓰는 일 위주로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구하는 족족 경제가 어렵다고 인력 구조 조정을 해서 몇 달 일하고 강제로 일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일이 고물을 모아서 파는 일이었어요. 이 시절 이런 상황을 옆에서 묵묵히 버텨준 아내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너무 바빠서 집에 들어가지 못할 때도 많았고, 집에 들어가도 몸이 너무 힘들어서 잠만 자고 나오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보, 나 산부인과 갔는데 아기 생겼대요. 벌써 3개월이래. 아이를 가지고 싶었지만 도저히 생기지 않아 포기할 때쯤 아이가 기적적으로 와주었습니다. 아이는 제가 살아있는 이유가 되었고 실직을 해도 금방 털어내고 다시 일하게 해준 원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딸아이 은혜의 3, 4살이 잊히지 않습니다. 아빠, 아빠 하며 안기는 아이를 보면 하루 동안 고생한 게 눈처럼 사르르 녹았습니다. 기어다닐 때도 예뻤지만 아이가 크며 말을 하기 시작한 뒤론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쉬는 날이면 무조건 은혜를 데리고 근처 어린이 공원으로 갔고 일할 때 저는 라면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더라도 은혜한테는 최고로 맛있는 것만 먹이며 키웠습니다. 점심을 굶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동네 구멍가게에서 과자 하나를 사서 들어가는 게 제 인생의 낙이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은혜한테는 최고로 좋은 것 위주로 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이 옷 하나가 성인 옷 두세 벌 가격은 되었고, 은혜가 유치원에 들어가자 친구가 생겨 비교되니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은혜의 친구들은 매번 옷이 바뀌는데, 은혜는 똑같은 옷을 돌려 입었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더 많이 일하면 은혜와 아내가 더 편하니까 정말 자는 시간만 빼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더더욱 안 좋아지고 고물을 내놓는 사람도 점점 사라지자 저는 생계가 더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일푼으로 집으로 들어가는 날도 늘어났고 아내와 다투는 일도 많이 생겼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일을 하는 시간을 늘려도 버는 돈은 점점 줄어드는 기이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의 친정 부모님이 빚을 더 내셨고 사채업자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도 편히 쉬질 못하고 정말 힘들었던 나날이었습니다. 그 무렵 아내와 다투는 일도 정말 많았어요. 은혜한테 제일 미안하게 생각하던 때가 딱 이 시절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싸우면 중간에서 얼마나 난처했을지 상상만으로도 정말 미안합니다. 지금까지도 은혜에게 제일 미안하던 때가 이때입니다.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더니 은혜만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은혜야, 엄마 어디 가셨니? 물어보니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내가 잠시 어디 마실 나갔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식탁에는 정말 휘황찬란한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의 월급으론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음식들이었죠. 갈비탕부터 김치찌개, 전복구이까지. 오늘이 내 생일인가? 아니면 결혼 기념일? 아내 생일? 은혜 생일? 아무리 떠올려 봐도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야 하면서 식탁으로 가자 수저 옆에 종이가 한 장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고마웠어. 나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 은혜랑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나 이제 내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싶어. 정말 간단한 쪽지와 함께 아내는 제 옆에서 사라졌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은혜에겐 일단 밥을 먹자고 한 후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은혜가 앞에 있으니 일단 먹기는 하지만 돌을 씹는 건지 밥을 씹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은혜가 맛있게 먹으니 또 그 상황에선 밥을 잘 먹는 게 얼마나 예쁜지 저희 세상에 남은 건 은혜 하나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는데 도저히 잠이 오질 않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사실 저는 아내가 금방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냥 잠깐 외출이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집에 혼자 둘 수는 없으니 고물을 싣고 다니는 리어카에 은혜를 태우고 돌아다녔습니다. 은혜에겐 최대한 좋은 것만 보여주고 맛있는 것만 먹이고 행복한 경험만 안겨주고 싶었는데 마음대로 되질 않아 슬펐습니다. 은혜는 제가 속상해하는 것을 아는 듯이 리어카에 타서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동네 할머니들이 안쓰럽다고 과일이나 떡 같은 것을 주고는 했습니다. 물론 저는 하나도 먹지 않고 다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충분히 기다렸다고 생각한 뒤에 아내의 친정으로 찾아갔습니다. 은혜를 보면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시장에서 제일 예쁜 원피스와 구두도 신기고 깨끗이 씻기고 은혜를 데리고 아내의 친정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친정집엔 이름 모를 다른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전에 살던 사람들 혹시 어디로 갔냐고 물어도 자신들은 전혀 아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사를 왔을 때도 이미 빈집으로 이사를 온 거라 정말 전에 살던 사람들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말뿐이었습니다. 허탈한 마음을 가진 채 은혜의 손을 잡고 버스를 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버스를 기다릴 때 은혜가 아빠, 나 호빵 하나 사주면 안 돼? 라고 말했는데 그때는 정말 돈이 한 푼 한 푼 모자라서 잠시 머뭇거렸는데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돈을 탈탈 털어 은혜 먹일 것만 사서 먹이는데 아빠는 왜 안 먹냐고 물었을 때 아빠는 배가 안 고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정말 배가 고팠지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고물을 파는 걸로는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해 닥치는 대로 막노동을 많이 했습니다. 은혜를 참아 거기로 데려가지는 못해서 집에 혼자 두고 다녔는데 너무 걱정돼서 쉬는 시간에 집으로 달려가 잠깐 몇 분 얼굴을 보고 다시 뛰어서 일터로 돌아오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공사장에서 나눠주는 간식들도 다 모아서 은혜를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내가 몸이 지쳐 쓰러지더라도 은혜만큼은 굶기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종이봉투가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아함과 함께 봉투를 열어보니 은혜 당신 딸 아니야 라는 말과 함께 친자 확인서가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아 10번도 넘게 봤습니다. 하지만 봉투의 친자 확인서에는 제 이름과 은혜의 이름이 있었고 불일치 99%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혜는 제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은혜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집에서 매일 아빠가 오기를 기다리는 아이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을까요? 저도 힘들 때마다, 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은혜만 생각하면 다시 힘이 나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은혜는 제 삶이었습니다. 친딸이 아니면 뭐 어떻습니까? 내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은혜를 보육원에 데리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키운 세월이 얼만데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실제로 보육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더더욱 보내기 싫었습니다. 저와 같은 고통을 은혜도 느끼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은혜는 제 딸이었고 제가 사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날 밤 울면서 종이봉투를 찢었습니다. 친자 확인서는 정말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혹시라도 은혜가 알아볼까 무서워 종이 자체를 찢어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 편지를 누가 보냈을까 생각을 해봤지만 아무런 정보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내가 왔다 갔나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은혜에게 오늘 누가 찾아왔었냐고 물어도 모르겠다는 말만 들려왔습니다. 만약 아내가 다녀간 거면 왜 이 사실을 내게 알렸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당시 아내는 이미 여기가 싫고 이 상황이 싫어서 떠난 건데 다시 찾아와서 이런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었지만요. 이 사실은 평생 저만 알고 살고 싶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 모두가 알아도 은혜만 모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은혜를 홀로 키웠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정말 많았습니다. 은혜에겐 무조건 좋은 것만 먹이고 싶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 저녁 대용으로 슈퍼에서 파는 빵을 줄 때는 정말 마음이 미워졌습니다. 제대로 된 밥을 먹이고 싶어도 밥을 할 시간조차 일을 해야 해서 항상 은혜에겐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모으고 모은 돈을 들고 은혜를 데리고 햄버거 집에 가곤 했습니다. 제 것까지 사서 먹지는 못하고 항상 은혜 것만 사주었습니다. 마음씨 착한 은혜가 왜 아빠는 안 먹냐고 할까봐 일하면서 먹고 왔다고 했는데 그때마다 은혜는 아빠도 먹으라며 한 입씩 주곤 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었고 은혜가 제 친딸이 아니란 건 잘 알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은혜한테 못해주는 게 많아 오히려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지만 은혜만 보고 버텼습니다. 은혜가 커가며 다른 친구들처럼 학원을 보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마음껏 학원을 보내주지도 못하고 집에 돌아가도 찬바람만 은혜를 맞이해주는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등등 중학교에 올라가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다른 아이들은 당연하게 과목마다 과외를 하고 학원을 다녔지만 은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겨우 돈을 모아 학원 하나 다닐 돈을 마련했지만 은혜는 웃으면서 학교만 다녀도 충분히 공부 잘만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은혜는 공부를 매우 잘해서 학창 시절 내내 상위권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미안했지만 동시에 적어도 은혜를 굶기지는 말자고 다짐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부잣집 딸처럼 용돈을 많이 주지는 못해도 과자 같은 군것질은 마음껏 사 먹을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일해서 용돈을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씨 착한 은혜는 제가 용돈을 주면 오히려 아빠 먹으라고 간식을 사와서 식탁에 두곤 했습니다. 은혜야, 아빠는 괜찮으니까 너 먹고 싶은 거 많이 사 먹어. 에이, 아빠. 나야말로 정말 괜찮아. 이거 친구들이 맛있대서 사온 빵이야. 아빠랑 같이 먹고 싶어서 사왔어.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죽지 말라고 하늘이 보내준 천사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일이 아무리 힘들고 근육이 찢기는 것 같은 고통이 와도 은혜 하나만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은혜는 제 인생에서 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은혜를 키웠습니다.
은혜는 자라는 동안 한 번도 탈선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학교 생활도 잘했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공부도 매우 잘했고요. 매년 초에 학부모 상담회 갈 때마다 선생님들께서는 은혜가 너무 모범적이고 예의 바르고 공부도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래보다 은혜가 많이 차분하고 철이 일찍 든 것 같다고 담임 선생님마다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가난한 형편에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불평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은혜는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철들어 버린 은혜를 바라보는 것은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리광이라고는 모르고 살아온 은혜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가끔은 오히려 은혜가 무리한 부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은혜는 저한테 잔소리를 하면 했지 절대 떼를 쓰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은혜는 중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무려 서울의 모 사립대학교에 4년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은혜의 등록금이 너무 비싸더라도 어떻게든 우리 은혜 대학 등록금은 구해줄 생각이었는데 장학금이라니 은혜가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공부뿐만이 아니고 우리 은혜는 너무 착해서 가끔은 오히려 걱정이 되었습니다. 없는 살림에 우리보다 더 못 사는 사람을 볼 때면 지나치지를 못했습니다. 지하철 가판대에서 노인분들이 몇천 원의 양말을 파시면 꼭 사오고 길가에서 나물도 사오고 했습니다. 서로 서로 돕고 사는 것이라고 오히려 은혜는 저에게 인생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언젠가는 우리에게 다 돌아온다는 말도 했습니다. 은혜를 키우며 저도 은혜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친딸은 아니어도 이미 은혜는 제 딸이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는 행복한 대학 생활을 하면서 남자친구도 만들었습니다. 한 살 연상의 같은 과 학생이었습니다. 은혜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 졸졸 따라다녔다는 남자애는 훤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우연히 은혜를 데려다주는 남자친구를 봤을 때 서로 당황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은혜만 중간에서 웃으며 서로에게 소개를 해줬던 게 기억에 생생합니다. 은혜 말을 빌리자면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다정하고 은혜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이 같은 봉사 동아리도 하는데 주말마다 보육원이나 유기견 보호소에 주기적으로 봉사도 간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자기의 선택을 다 존중해주는 남자친구가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영화를 보는 것보다는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과 뛰어놀거나 책을 읽어주는 걸 더 좋아하는 은혜한테 저런 남자친구가 생기다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은혜가 행복하면 그걸로 저는 다 됐습니다. 고물을 팔며 일을 하는 것도 여유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점점 자리를 잡아갔고 우리는 평생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 앞에 누가 찾아왔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남자였습니다. 저랑 나이가 비슷한 남자였는데 다짜고짜 도망간 아내의 이름을 말하며 이 사람 아냐고 물었습니다. 네, 당연히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20년 전에 집을 나갔어요. 이렇게 대답하자 그 남자는 한숨을 쉬며 얘기 좀 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 놀라운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은혜가 자기의 딸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아내가 죽기 전에 갑작스럽게 말해줘서 자기도 딸의 존재를 평생 모르고 살았다고 전했습니다. 사연인 즉슨 그 남자는 아내가 저와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였습니다. 어렴풋이 이름을 들으니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이제 결혼했으니 그만 만나자고 했지만 남자는 끊임없이 구애했다고 합니다. 제가 일을 하느라 집에 잘 들어오지 못하니 아내는 상당히 외로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두 번 만나기 시작하다 결국 실수로 은혜가 생겼던 겁니다. 아내는 은혜를 낳고 몰래 유전자 검사를 했고 알고 보니 은혜는 그 남자의 아이였던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키우면서 계속 꾸준히 만났고 결국 저 남자가 청혼을 해서 아내는 그 집으로 도망가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아내의 친정이 무척 가난했는데 결혼을 하면 친정 빚을 다 갚아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친정 빚 때문에 힘들어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실제로 우리 집에 사채업자들이 찾아오기도 했으니까요. 아내는 이 과정에서 사실 은혜가 당신 딸이라고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남자의 집은 부잣집이었고 결혼을 한 상태였던 아내가 아이까지 데려가면 눈길이 더 안 좋았을 거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자는 자기의 딸이 있다는 것도 모른 채 평생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둘이 결혼을 한 후 아이를 가지고자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살자고 다짐하며 둘이 아이 없는 딩크족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내가 종종 산책을 하거나 식당에 가면 유난히 어린 여자아이들을 한참을 바라봤었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내도 상당히 은혜를 그리워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공원을 산책하다 유치원생 여자아이가 보이면 정말 그 자리에 서서 그 아이가 사라질 때까지 쳐다봤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요. 입양을 알아볼까 생각했지만 아내는 괜찮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 부부로 살다가 몇 년 전에 아내는 폐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오래 치료를 받다가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갔다고 남자는 전했습니다. 죽기 하루 전에 아내가 온 힘을 다해 말해준 것은 딸이 있다는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남자는 처음에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꺼낸 유전자 검사 종이에는 99% 일치가 나와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이 말을 하며 저에게 종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종이를 본 순간 예전에 집 앞에 놓인 종이봉투가 기억났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그 종이를 준 것은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차마 아이를 데려가지는 못하지만 저한테 다 넘기기엔 미안해서 알려준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선택이 완전히 다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친정은 정말로 많이 가난했었고 친정 빚 때문에 우리 집에도 종종 사채업자들이 찾아왔었으니까요. 아내의 생각으론 자기가 저 남자와 결혼해서 빚을 다 갚으면 적어도 은혜한테는 더 이상 사채업자들이 찾아가지 않을 테니 어쩌면 은혜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내가 나간 뒤로 사채업자들은 단 한 번도 집에 나타나지 않았으니 어느 정도 아내의 선택이 조금은 이해가 갔습니다. 남자는 그 사실을 알고 자기도 너무 혼란스러워서 저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은혜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은혜는 제가 친아빠가 아니라는 사실도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실 내가 너의 친아빠고 엄마는 돌아가셨다고 하면 은혜가 받을 충격은 어마어마할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저희만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남자는 생각보다 완강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은혜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키우겠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자기가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부모님이 손주가 없으니 차라리 입양이라도 해야 하나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자기 핏줄임을 알았으니 지금이라도 은혜를 데리고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자의 부모님께서도 핏줄이 있으면 당장 데려오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남자의 부모는 더 좋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됐다면 육아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러면서 남자는 본인의 집은 여유가 있고 은혜를 지금 데리고 간다면 외국에 유학도 보내줄 수 있고 먹을 것도 잘 챙겨줄 수 있고 입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을 다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흔들렸습니다. 제가 평생 은혜에게 미안했던 것이 부족하게 키웠던 것이었는데 지금이라도 은혜가 넉넉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에게 좋은 인생이 될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자기가 은혜를 책임지고 평생 돈 걱정하지 않고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동안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돈 봉투도 주었습니다. 평생을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차마 그 돈 봉투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됐다고 사양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혜에게는 제가 말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남자와 대화를 끝내고 터벅터벅 걸어 집으로 돌아왔더니 은혜가 집에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는 은혜의 얼굴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은혜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운 적이 없는데 감정이 복받쳐서 울었습니다. 은혜는 당황하며 아빠 왜 우는 거냐고 혹시 누가 밖에서 괴롭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우리 아빠를 울렸냐고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때릴 기세였습니다. 이런 은혜를 어떻게 보낼까 생각을 했지만 은혜를 위해서는 저 집에 보내는 게 훨씬 나은 방향이었습니다. 진정하고 은혜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말을 꺼내기가 두려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두서없이 내뱉었습니다. 사실만을 간결하게 전달했습니다. 은혜야, 사실 너는 내 친딸이 아니야. 은혜는 무표정으로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실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 친자 확인서를 봤었거든. 충격을 받은 건지 뭔지 정말 가만히 듣고만 있길래 저는 묵묵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의 친아빠가 찾아왔어. 너의 존재를 지금 알게 되었대. 그 집에 가면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어. 외국에 나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것도 다 먹을 수 있고. 아빠! 은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나한테 아빠는 내 앞에 있는 아빠 한 명뿐이고 나는 다른 집 가고 싶지도 않아. 그러면서 은혜는 오히려 저한테 어떻게 아빠는 나를 보낼 생각을 하냐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난하지만 서로 의지하고 평생을 서로만 보면서 살아왔는데 자기는 너무 속상하다고 도리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친아빠고 뭐고 궁금하지도 않고 그냥 이 일은 없었던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은혜의 마음이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 살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가 지금 남자친구랑 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살면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을 텐데 그때쯤이면 돈이란 게 더 소중해집니다. 저도 은혜를 키우면서 알게 됐지만 아이를 키우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저는 은혜가 저처럼 고생하면서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진 채로 살아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또한 은혜 본인을 위해서도 돈이 있으면 말이 달라졌습니다. 은혜가 학교는 장학금을 받으며 다니지만 용돈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여유가 있다면 굳이 은혜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그 시간에 공부하거나 여행을 다닐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은혜야, 그 집은 돈이 정말 많아. 은혜 거기 가면 정말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하지만 은혜는 완강했습니다. 다시는 이 소리를 입 밖에 내지 말라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은혜를 키우면서 은혜가 이렇게 말한 것은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저에게 반기를 들거나 고집을 부렸던 적이 없는 착한 은혜였는데 이렇게까지 싫다고 하니 마음이 더 미워졌습니다.
저는 그럼 친아빠와 삼자 대면을 하자고 했습니다. 은혜는 계속해서 거부했지만 제가 억지로 연락해 셋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친아빠는 은혜 앞에서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라고 하며 은혜에게 적극적으로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면 은혜를 당장이라도 오늘이라도 저 집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내 아빠는 지금 여기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빠예요. 아저씨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데 제가 왜 아저씨를 따라가야 하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혜는 내 딸이니까 우리 인생에서 사라지라고 100번이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은혜의 인생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은혜한테 넉넉하게 맛있는 것을 사주지 못한 것이 한우로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돈이 없어서 남들 다 다니는 학원도 하나 제대로 보내주지 못했던 것도 속상했습니다. 중고등학교 교복도 물려 입힐 정도였으니까요. 고등학교 수학여행비가 너무 비싸 보내주지 못했을 때는 너무 속상해서 일하면서 울기도 했었습니다. 은혜가 완강하게 나오자 남자는 구체적으로 은혜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유학은 물론이고 결혼할 때 집도 지원해 줄 것이고 직장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직장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무엇보다 키워준 아빠인 저한테도 지원을 마음껏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묵묵히 듣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아빠를 지원해 줄 건데요? 그러자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직장도 안정적으로 알아봐주고, 거처도 마련해주고,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줄 거야. 은혜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은혜를 평생 키워온 저는 은혜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은혜와 저는 서로를 위해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서로가 인생을 위해 떨어지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은혜도 서로가 남은 인생만큼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였죠. 하지만 세상에는 공짜가 없듯 친아빠의 제안은 조건이 있었습니다. 만약 은혜가 저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저와 평생 못 본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은 친아빠의 부모가 내건 조건이었다고 하는데 자신들의 가족이 되는 대신 기존의 가족과는 연을 끊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조건을 듣고 은희와 저는 생각을 해보겠다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식탁에 앉아 한참을 둘이 울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서로의 인생을 위하면 이제 흩어지는 게 맞으나 평생을 못 본다고 생각하니 그건 더욱 막막했습니다. 20년 넘게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어떻게 무자르듯 한 번에 연을 끊을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은혜는 몰라도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은혜를 평생 못 본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고통이겠지만 내가 힘든 대신 은혜가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혜야, 아빠는 네가 저 집에 들어가서 평생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피자도 매일 먹을 수 있고 무엇을 결정할 때 돈이 우선순위가 아니게 되잖아. 아빠는 네가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아빠, 나도 아빠가 단 하루라도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 아빠 맨날 나만 맛있는 거 사주고 아빠는 일터에서 먹고 왔다고 괜찮다고 했잖아. 그리고 이제 나이도 있는데 힘들게 몸 쓰지 말고 건강도 좀 챙기고. 은혜와 저는 서로 울면서 서로의 인생이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은혜도 저도 서로가 더 이상 돈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다면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은혜와 저는 밤새도록 은혜 아주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진을 하나씩 보며 기억나는 에피소드들을 하나씩 말했습니다. 서로 울다 웃다 보니 아침 해가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의 친아빠에게 연락해서 은혜가 언제부터 들어가면 되냐고 물어보니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눈물을 흘리며 집안 곳곳을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실물을 보지 못해도 사진으로 보면 된다고 몰래 전화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은혜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든 아빠를 만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친아빠가 보낸 기사가 집 앞에 도착했고, 그렇게 은혜와 저는 떨어졌습니다. 한동안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은혜가 아빠 왔어 하면서 나올 것만 같았거든요. 마트에서 저도 모르게 은혜가 좋아하는 과자를 고르게 되고 계산대에서 아차 싶어서 되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은혜가 그 집으로 들어간 후 정말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봐도 다른 사람이 받았습니다. 도저히 참기가 힘들 땐 은혜의 사진들을 밤새 보기도 했습니다. 너무 보고 싶지만 은혜가 행복하길 바랬습니다. 남자친구는 잘 만나고 있는지, 학교는 제대로 다니고 있는지 정말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먹고 싶은 거 충분히 먹고 있는지, 이제 진짜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은혜를 위해 살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몰래 학교 앞에 찾아가 볼까 수도 없이 생각했지만 만약 은혜가 그런 내 모습을 본다면 그리고 내가 은혜를 본다면 그 순간 더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은혜의 남자친구에게라도 연락해 볼까 생각했지만 그렇게 했다간 은혜가 난처해질까봐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은혜의 친아빠에게 연락을 해봐도 받지 않았습니다. 꼬박꼬박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지만 전혀 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통장을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놓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돈을 버는 이유는 오로지 은혜에게 좋은 것을 입히고 맛있는 것을 먹이기 위해서였는데 은혜가 없어지니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죽기 전에 단 한순간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가능성 하나에 매달려 죽지 못해 살아간다는 말이 딱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 계절이 바뀌고 어느새 3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집은 은혜가 나갈 당시 그대로였습니다. 은혜의 방은 매일매일 청소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가 잊혀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 보고 싶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환청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은혜가 나오는 꿈도 꾸었습니다. 이상하게 어느 날은 은혜와 아내 셋이 있던 날이 꿈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꿈을 꾸면 많이 힘들었으나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끄고 나갔던 것 같은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길래 의아함을 가진 채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 바라봤습니다. 은혜는 저를 보자 눈물을 왈칵 쏟으며 달려왔습니다. 아빠 하며 안기는 사람은 분명 은혜가 맞았습니다. 처음엔 귀신이 아닐까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들었던 환청과 달리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은혜가 맞았습니다. 은혜야! 은혜와 저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 만에 본 은혜는 더 예뻐졌습니다. 아빠, 내 방도 그대로고 현관문 비밀번호도 그대로고 변한 게 없네. 당연하지. 어떻게 바꾸니, 은혜야.
그렇게 한참을 서로 바라보면서 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은혜는 본인의 남자친구와 같이 왔었습니다. 3년 전에 만났던 그 친구가 맞았습니다. 아직도 만나는구나 말하니 남자친구는 환하게 웃으며 은혜와 결혼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은혜가 결혼이라니. 어느새 은혜가 결혼할 때가 됐나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반가움도 잠시 친아빠한테는 어떻게 말하고 왔는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은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은혜, 너 여기 와도 되는 거야? 들키면 어떡해? 은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사실 할 말이 있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말을 들어보니 은혜는 그 집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친아빠의 부모를 봤는데 다짜고짜 개명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은혜는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사람이 아닌 인형처럼 대했다고 합니다. 무슨 옷을 입어라, 그런 것은 먹지 마라, 네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니 등등 은혜를 단 한순간도 편하게 가만두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불편해서 1초도 더 있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은혜는 친아빠가 지원을 해줘서 유학도 갔지만 자기가 뭘 하려고 여기에 와 있나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었던 유럽이었고 공부해보고 싶은 전공이었지만 외국에서 하고 싶은 공부를 실컷 하고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죄다 걱정 없이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맛있는 것을 보면 제 생각이 나서 먹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공원에 산책하러 가도 가족끼리 피크닉을 온 모습을 보면 자기 자신이 초라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그리워했습니다. 은혜는 견디다 결국 유학 도중 한국에 들어왔고 친아빠에게 다시 원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아빠는 간다면 보내주겠지만 유학비와 이제까지 썼던 비용들을 다 갚은 채로 나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은혜는 처음에는 학교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늘려서 돈을 갚으려고 애를 썼지만 도저히 그 액수가 커서 갚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친아빠의 부모는 오히려 은혜에게 이제야 사람답게 살게 해주려고 하는데 괘씸하다며 당장 나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은혜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주장했으면서 막상 은혜가 나간다고 하니 그러게 왜 데리고 와서 집안 분위기를 망치는 것이냐고 은혜가 다 들리도록 소리를 지르곤 했답니다. 그러는 도중 은혜는 너무 힘들어서 만나던 남자친구에게 사실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은혜의 남자친구는 그 얘기를 한참 동안 듣더니 말없이 은혜를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은혜야. 알고 보니 은혜는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단 한 번도 티를 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은혜의 남자친구는 은혜에게 자기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은혜의 남자친구는 은혜에게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남자친구의 집안이 상당히 여유가 많은 집이었습니다. 친아빠의 집보다 더욱이요. 은혜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는 성품도 좋으셔서 은혜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 아파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은혜와 몇 번 식사 자리를 가지더니 은혜 보고 며느리가 되어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은혜의 친아빠에 대한 빚도 갚아주겠다고 선뜻 나서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은혜는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결혼도 하고 친아빠에 대한 돈도 갚고 그러고 나서 저를 보러 왔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이렇게 돈을 갚기 전까지는 저에게 일부러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만약 저에게 연락하면 제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은혜야, 사실 난 한 번도 그 집에서 보내준 돈을 쓴 적이 없어. 은혜는 통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아빠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집으로 간 거였는데 왜 돈을 쓰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돈을 쓸 곳이 없어서 쓰지 않았다고 사실대로 말을 했습니다. 돈을 버는 이유가 은혜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은혜가 하나라도 더 좋은 것을 가지게 해주고 싶어서였으니까요. 은혜와 저는 서로를 그렇게 안타까워했습니다. 한참을 얘기하다 정식으로 상견례를 할 건데 당연히 내 가족은 아빠니까 아빠가 같이 가야 한다는 그 말을 하러 왔다고 은혜가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사실 은혜가 결혼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생만 시킨 것 같고 부족하게 해준 것만 기억이 나는데 어느새 은혜가 다 커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은혜의 남자친구는 그때부터 저를 장인어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길로 은혜와 은혜의 남자친구와 셋이 백화점에 갔습니다. 각자 새로 옷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었습니다. 은혜의 남자친구는 성격이 정말로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은혜가 남자친구와 얘기할 때 계속 웃고 있어서 그걸 바라보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상견례 날짜도 잡고 행복하게 그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면서 행복에 젖어 있던 어느 날, 은혜의 친아빠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고 다시는 만나기 싫은 얼굴이었습니다. 은혜를 평생 걱정 없이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은혜와 떨어졌는데 돈을 갚으라고 했다니 얼굴만 봐도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남자가 전해온 말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자기가 홧김에 은혜에게 나갈 거면 돈을 다 갚고 나가라고 했지만 사실 그 말은 나가지 말아줬으면 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정말로 돈을 갚았지만 자기는 그 돈이 필요가 없으니 저보고 대신 받아 은혜의 결혼에 보태주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로 간 아내를 생각해서라도 자기는 이 돈을 받을 수 없다고 은혜의 친아빠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친아빠는 은혜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친딸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잘 키워져서 고맙다고 저에게 꼭 돈을 받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을 해왔습니다. 일단 마음은 알았으니 은혜에게 말을 해보겠다고 전한 후 남자를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절대 돈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은혜를 키운 것은 이렇게 보답을 받으려고 한 일이 아니고 오로지 제가 살아가려고 키운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혜가 없었으면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은혜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니 은혜도 그 돈을 절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한술 더 떠서 혹시나 제가 돈이 필요하다면 자기가 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은혜 너 결혼에 도움이 된다면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은혜는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은혜의 친아빠에게 연락해서 은혜가 받고 싶지 않아 한다고 말을 하니 친아빠는 그럼 은혜의 이름으로 기부라도 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은혜에게 다시 연락해서 그럼 네 이름으로 기부를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니 은혜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 은혜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러면 그 돈 보육원이나 어린이 재단에 기부하라고 하자. 은혜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저는 듣자마자 알았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은혜나 저나 절대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제가 보육원 출신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알겠다고 말을 하고 은혜의 친아빠에게 연락했습니다. 은혜의 친아빠는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어린이 재단과 보육원에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항상 어릴 때부터 자기보다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대학에 가고 나서도 꾸준하게 남자친구와 보육원의 봉사활동을 다니곤 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온 후에는 유독 제 옆에서 말이 많았는데
그 이유를 너무 잘 알아서 기특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가 돈이 많이 생긴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가 밥을 굶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은혜의 친아빠는 실제로 그 돈과 함께 자기의 사비를 더 보태 후원을 하였습니다. 은혜도 그 사실을 알고 친아빠에 대한 적대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은혜의 친아빠는 그러면서 자기가 염치가 없는 것은 알겠지만 은혜의 결혼식에 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것은 은혜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전하고 끊었습니다. 나중에 은혜에게 말을 들어보니 혼주석에는 당연히 제가 앉을 거고 친아빠가 올 거면 와도 좋지만 가족석이 아닌 뒤에서만 조용히 보고 가달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지나간 후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전날부터 너무 가슴이 떨려서 밥도 잘 안 넘어가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은혜가 사준 양복을 입고 상견례를 하러 갔습니다. 매우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은혜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는 듣던 대로 정말 인자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은혜 예쁘고 착하게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은혜는 그 자리에서 그 누구보다 우리 아빠가 자랑스럽고 최고라고 저를 치켜 세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하나 더 일어났습니다. 고물을 모으는 일을 한다고 했더니 사돈께서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것도 있으세요? 정말 하늘이 내려준 계시인지 그 물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제가 그럼요, 지금도 가지고 있는걸요? 대답했더니 사돈은 환하게 웃으며 그 물건을 엄청 찾아다녔는데 이렇게 얻게 되다니 너무 기쁘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다 같이 고물상으로 가서 물건을 보고 웃었습니다. 사돈은 은혜에게 복덩이라고 불렀습니다. 물건값을 치르신다길래 계속 사양했습니다.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도 남자친구네에서 거의 다 부담하는데 돈을 받을 수는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오히려 당신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예쁜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다니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고물상도 더 크게 키워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은혜의 시아버지가 되실 분은 사업체를 여러 개 가지고 계셨는데 저보고 사업 수완이 좋을 것 같다고 제대로 해보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돈께서는 자기가 둘러봤을 때 진귀한 물건들도 많고 정말 조금만 손을 보면 지금보다 훨씬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옆에서 듣던 은혜도 아빠 한번 해보자고 하고 저도 처음 용기를 내서 그럼 완전 본격적으로는 아니고 조금만 키워봐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에서 나름 조금 큰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돈 덕분에 시작했지만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일하다가 은혜 어릴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이런 가게도 없이 정말 리어카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 여름과 겨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은혜가 학교에 다니기 전에는 리어카에 싣고 다녔는데 나중에 은혜에게 기억이 나냐고 물어보니 당연히 기억이 난다고 하더군요. 그리 좋은 기억은 아닐 것 같아 더 물어보지 않았는데 은혜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그때 너무 재미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둘이 돌아다니다 힘들면 포장마차에서 어묵이나 붕어빵을 사 먹곤 했는데 은혜는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하다고 소중한 기억이라고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키우고 지금은 고물상을 운영하는데 아직도 우리 가게 한 구석엔 그때의 리어카가 있습니다. 그 리어카만 보면 자꾸 젊은 날의 제 자신과 어린 시절의 은혜가 떠오릅니다. 생각해보면 주변에서 많이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빠 혼자 애 키운다고 주위 할머니들이 남는 반찬이 있으면 가져다 주셨고, 돌아다니다 보면 은혜 먹으라고 사탕이나 과자도 챙겨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서로 돕고 사는 세상이라고 크게 느낍니다. 저도 이제 조금은 살만해졌으니 제가 오히려 베풀며 살아야겠다고 다짐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마침내 은혜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상견례 날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결혼식 때도 이렇게 떨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정말 은혜의 결혼식 때는 너무 떨려서 청심환까지 복용했습니다. 은혜는 오히려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아빠, 너무 떨지 마. 왜 그래? 좋은 날이잖아. 은혜의 말대로 좋은 날이니 최대한 많이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식이 시작되고 은혜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게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혜는 행복하게 결혼했고 저도 남은 인생을 살며 은혜를 볼 수 있으니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더불어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도 속으로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 은혜 이렇게 행복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고 마음 편히 눈 감으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식장을 둘러보다 은혜의 친아빠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말 조용히 은혜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래도 20년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렇게 핏줄이라고 결혼식도 보러 오는 저 남자를 보면 나쁜 마음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는 나쁜 마음은 가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결혼은 축복할 일이고 저는 이제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은혜의 결혼식이 끝나고 은혜는 바로 사위와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은혜가 사위와 함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은혜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는 엄마가 잘 기억이 나지 않아. 그리고 딱히 그립지도 않아. 하지만 결혼했으니까 한번 찾아가고 싶은데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 은혜의 말을 듣자 저도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인사다운 인사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아내는 한순간에 집을 나간 거라 마지막 모습이 출근길 배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혜와 사위 그리고 저 셋은 아내의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유골함에 담긴 아내를 보니 할 말이 많았지만 어차피 아내는 듣지 못하니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결국 우리는 나름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마음속으로 전했습니다. 결혼하고 은혜를 키우면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버티고 버티다 보니 결국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발 뻗고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만큼의 고통만 준다고 합니다.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힘들었지만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꼬여있던 게 풀리며 오히려 더 잘 풀리게 되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와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기 바랍니다.